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자치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정비 사업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자치구별로 사업수 그리고 이제 평균 지상 층수 그리고 총 세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하는 자치구별 현황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지금처럼 창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때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테이블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 이제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여기서 자치구라는 테이블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정비 사업 현황이다라고 해서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추가된 이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자치구가 들어있어요. 자치구라는 그 필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사업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사업수라는 그 필드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 사업수라는 거는 사업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사업번호다라고 해서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평균 지상 층수요. 평균 지상 층수는 우리가 따로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지상 층수라는 거는 지상 층수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상 층수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니까 총 세대수라고 있죠. 총 세대수도 우리가 필드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총 세대수 얘는 우리 이제 세대수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세대수하고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어떤 필드를 출력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이곳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자치구별로 묶어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자치구별로 우리가 그룹 설정을 해서 묶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쿼리 디자인에 표시 숨길게 보면 요약이라고 있어요. 요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약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이라고 다 나왔는데 우리는 자치구별로 묶어서 보여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이 사업수라는 거는 사업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업수라는 거는 그냥 개수겠죠. 해서 이 사업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얘를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필드명은 사업수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 앞에 찾아가서 사업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상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지상 층수라는 거는 지상 층수 요 필드를 이용하라 그래서 지상 층수 얘를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때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 그리고 이제 소수 자릿수 이 두 가지 속성을 설정해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했을 때 소수자릿수가 이제 여러 자리로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이 지상층수라는 이 필드의 값은 이제 평균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맨 앞에다가 필드명부터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 지상층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필드명 써주고 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하고 우리 소수자릿수 얘를 이제 설정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떴고 그때 선택 유형은 필드 속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형식과 우리 소수자릿수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소수자릿수 요 값을 우리가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형식에다가는 그냥 0하고 요것만 써주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소수자릿수 속성 이걸 이제 설정해라 이런 말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냥 형식에다가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왜요? 우리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0.0하고 우리가 형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소수자릿수 얘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에다가 0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소수자릿수를 지금처럼 1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은 이제 싹 다 이제 해결이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총 세대수요. 총 세대수는 세대수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대수 얘를 이제 갖다 놨는데 여기서는 총 세대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세대수를 가지고 전체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약을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명 요거 이제 입력하자고요. 우리 총 세대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표시의 얘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데이터 값이 만약에 0일 때 0세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 있었다면 1,234 세대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여줘야 되고 뒤에다가 이제 세대 요 두 글자를 이제 붙여주면 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여기 이제 띄어쓰기도 있어요. 그러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총 세대수 요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필드 속성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붙여라 그렇게 나오면 샵, 샵 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우리 실제 값이 0일 때 또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샵, 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세대라고 그 글자를 이제 붙여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세대하고 글씨를 쓸 때 얘네들을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 쓸 건데 그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이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그 사이에 세대라고 썼는데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이제 공백 하나 들어가고 세대하고 요 문자를 숫자 값을 먼저 표시하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표시해 줄 거라고요.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형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 지상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상 보니까 건폐율 필드의 그 값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다가 건폐율을 안 갖다 놨어요. 근데 이 건폐율 그 필드 값이 5를 초과하고 그리고 용적률 그 필드 값이 2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건폐율이랑 우리 이제 용적률 이것도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폐율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여기서도 더블 클릭이요. 자, 우리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그냥 꺼버릴게요. 아까 할 거 다 했으니까.
자, 건폐율 여기다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데 건폐율에 대한 이 조건과 용적률에 대한 그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하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형태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건폐율 밑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5를 초과해 그렇게 해요. 해서 크다 5하고 요것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의 그 필드 값이 200을 초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적률도 밑에 조건 쓰는 곳에다가 크다 20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밖에서 건폐율 필드의 그 값이 5를 초과하거나 용적률 그 필드 값이 2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오화 조건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얘랑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다가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조건 쓰는 이 칸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또는이라고 있죠. 해서 한 개는 여기다가 쓰고 한 개는 여기다 쓰고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써야 그게 이제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AND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건 쓰는 그 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상도 이제 다 처리해 줬죠. 그때 커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요거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 커리 디자인에 우리 이제 결과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결과 값이 쭉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막 샵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거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해서 요 사이 필드명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열 너비가 조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제목도 잘려 보이죠? 요 사이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제목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자치구다, 사업수다, 평균 지상층수다, 총세대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강남구가 이제 딱 하나만 나왔고 그때 사업수가 이제 30개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제 거는 지금 강남구가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지금처럼 왜 이렇게 나오냐? 우리가 아까 분명히 이 자치구를 가지고 묶어서 표시해 달라고 자치구 그 필드의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건폐율하고 이제 용적률에다가 제가 조건을 입력하면서 이 요약을 그냥 묶는 방법으로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건폐율별로 묶어서 용적률별로 묶어서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강남구가 여러 개 데이터로 쫙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우리가 추가시킨 거는 왜 추가시켰어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결과값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킨 거라고요. 일단은 이 상태로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서 우리 건폐율에 대한 그 조건이요. 건폐율은 우리 이제 5를 초과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 이 데이터 건폐율이 나온 거 데이터 보면 전부 다 이제 5를 초과하는 그 데이터들만 쭉 검색이 다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용적률 그 필드 값은 2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요. 해서 용적률을 봤을 때 전부 다 200을 다 초과하는 그 데이터들만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맞게 이제 설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우리가 요약을 그냥 묶는 방법으로 지금 놔두면 아까처럼 이 자치구별로 묶여서 표시가 안 된다고요. 왜? 이것별로도 묶어서 표시해 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라 지금처럼 이렇게 요약을 조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변경을 시키는 순간 얘는 이제 조건으로만 쓰겠다 그렇게 이제 설정한 거라 표시라는 곳에 지금처럼 자동으로 표시가 해제가 돼요. 그러면 얘는 표시에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됐으니까 화면상에는 안 나오겠죠. 왜? 어차피 우리도 결과값을 표시할 때 이 두 가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건폐율, 용적률 걔네가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이제 표시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거 열너비 다시 한번 더 조정할게요. 조정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이제 총 25개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아까는 강남구 그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쫙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강남구 이 자치구별로 묶여서 강남구가 딱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보면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가 지금 우리 화면에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업수도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그리고 평균 지상 층수 얘네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게 문제랑 똑같이 이제 나는지 요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총 세대수 얘네도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붙었는지, 그리고 세대라는 이 글자 사이에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싹 다 이제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쿼리 얘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자치구별 현황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자치구별 현황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다 됐네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 요걸 이제 이용해서 운영 구분이 조합이 아닌 그 정비 사업 중에서 건축 연 면적이 20만 이 값을 이제 초과하는 그 정보만 조회하는 조합의 정비 사업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했을 때 그때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정비 사업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테이블 추가 창에서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정비 사업 현황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추가시킬 게 없으니까 일단 얘는 이제 꺼버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테이블 한 개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맨 앞에 보니까 운영 구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서 운영 구분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운영 구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정비 구역 명칭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드 그거 이제 찾아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비 구역 명칭이라고 지금 이곳에 필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필드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이제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현재 상황이라는 거는 진행 단계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행 단계라고 지금 여기 이제 필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니까 건축 연 면적이라고 요 필드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필드도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건축 연 면적이라고 지금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들 일단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는 진행 단계 그 필드의 마지막 그 두 글자를 이용해서 표시 예와 같이 단계라는 그 문자열을 연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진행 단계 이 데이터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죠. 이 필드는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 현황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정비 사업 현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테이블이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진행 단계하고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진행 단계에 마지막 두 글자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진행 단계 마지막 두 글자다 그러면 이제 신고라는 그 글씨도 있고 청산도 있고 해산도 있고 지정도 있고 해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런 글자들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단계 이 문자열을 연결해서 그냥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행 단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오면 되는데 그때 이제 라이트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오면 되고 거기다가 단계라는 이 문자열을 연결해서 표시하려 했으니까 %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테이블 요건 이제 꺼버릴게요. 끄고 우리 이제 진행 단계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 필드명을 현재 상황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현재 상황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진행 단계라는 그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 라이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이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내가 지금 진행 단계 요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 필드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어라.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진행 단계 이 필드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두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두 글자가 짜잔하고 나올 건데 그때 단계라는 이 문자를 연결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 요 뒤에다가 %,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단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돼요. 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청산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있을 때 청산이라고 먼저 그 값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 단계를 표시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띄어쓰기도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단계라는 그 두 글자 앞에 우리가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표시의 예가 나오면 어떻게 결과값이 표시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얘는 이제 현재 상황, 얘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지상, 두 번째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줬고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지상들은 싹 다 처리해 줬는데 지금 이 문제에 보면 운영 구분이 조합이 아닌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운영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바뀌어서 운영 구분이 조합이랑 똑같은 거 그것만 이제 대상으로 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조건 쓰는 이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합 이렇게만 써주면 조합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합이 아닌 그 데이터를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는의 반대 요 기호 다르다 아니다 요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운영 구분이 이제 조합이 아닌 그 정비 사업 중에서 건축 연 면적이 20만 이 값을 이제 초과하는 그 정보만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0만을 초과한다 이 조건도 써줘야 되는데 지금 운영 구분에 대한 이 조건과 건축 연 면적에 대한 이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연면적 여기도 조건 쓰는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초과한다 그랬으니까 크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조건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쿼리를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 지금 여기 있죠.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정비 구역 명칭에서 글씨들이 막 잘려요. 잘리니까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해서 그때는 요 사이에 필드명과 필드명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안 잘리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운영 구분이다. 그리고 정비 구역 명칭이다.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다. 라고 해서 요 필드명 다 똑같이 이제 나왔죠. 그때 황해라는 요 글자가 살짝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열 너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조합 청산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정비 구역 명칭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청산 단계다 라고 해서 전부 다 청산 단계로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건축 연면적도 이 값들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추진위원회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조합 청산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공공지원자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22개래요. 우리가 작성한 것도 22개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쿼리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조합의 정비 사업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조합 외 정비 사업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혹시나 쿼리 이름에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지상 층수라는 그 필드의 값이 입력이 되지 않은 그 레코드를 대상으로 확인월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비구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지상 층수 미입력 확인 이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비 사업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을 때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변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비고라는 그 필드를 보니까 지금처럼 층수 미입력 7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때 모든 레코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싹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이제 주어졌죠.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층수 그 필드가 널인 경우에 확인어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상 층수 그 필드의 값이 널일 때만 이런 형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우리 쿼리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떴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비사업 현황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비사업 현황이다 라고 해서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창 얘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드는 거니까 우리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있죠. 업데이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쿼리를 만들기 전에 정비 사업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 요거부터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쭉쭉 넘어갔더니 지금 이곳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죠. 이곳은 지금 아무런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쿼리를 이제 만들고 실행을 했을 때 이 비고 필드의 그 값이 이제 업데이트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테이블 요건 이제 꺼버릴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건데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업데이트를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비고라는 그 필드요. 요 필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 이곳에다가 뭘로 이제 업데이트 해라.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확인한 월이 7이래요. 7인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확인한 그 월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7이라고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그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7이라는 이 값은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9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곳에 이제 9월 하고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10을 입력하면 10월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고 5라고 이제 입력해 주면 5월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해서 내가 입력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이 위치에 들어가면 되고 그 앞에 있는 이 글자들이요 가로 여는 것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글자들이요 가로 닫는 것까지 이 데이터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비고라는 이 필드요 이 필드에 이제 업데이트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창을 띄우고 그 값이 7이면 7월 하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일단 매개 변수 값 얘를 이제 우리가 띄우려면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한 한 칸 띄고 월 하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창에 뜰 거예요. 그리고 내가 7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7이라는 값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앞에다가 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7 뒤에는 지금 요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뺀 앞에 가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층수 한 칸 띄고 미입력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가로 여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만큼을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를 먼저 화면상에 표시해라. 그리고 이어서 뭘 표시해라? 우리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값을 그대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뭘 표시해라? 우리 월 확인 가로 닫는 거 요거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그 뒤에다가 월 한 칸 띄고 확인 그리고 가로 닫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7을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 이제 7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얘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하기 전에 앞에 쌍따옴표를 묶어놓은 거 요만큼이 이제 먼저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7이라는 이 데이터가 이제 그대로 표시가 될 거고 그거 이어서 이 뒤에다가 내가 쓴 거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어 줄 거라 비고라는 그 필드에 업데이트 그 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지상 층수 그 필드가 널인 경우에 확인 월을 매개 변수로 지금처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지상 층수가 널이야? 그걸 이제 안 물어봤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 쿼리를 바로 실행시켜 버리면 이 정비 사업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죠. 이 비고 필드의 모든 레코드의 그 값들이 싹 다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업데이트가 전부 다 된다고요. 근데 모든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게 아니라 지상 층수 그 필드가 널일 때만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층수 필드가 널이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상 층수라는 그 필드 요거 이제 추가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고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여기다가 이 필드의 값이 널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마지막 지상 보니까 is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 이 필드의 그 값이 비어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is 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상 층수 그 필드의 값이 is 널 비었냐? 비어 있는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런 형태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떴어요. 그때 요 메시지는 내가 직접 이제 입력한 거죠.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때 요 사이에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된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7이라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279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이요. 우리 지상 층수의 그 값이 is널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널 값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 널 값인 그 데이터가 279개의 데이터가 있대요. 해서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업데이트 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정비 사업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해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서 우리 비고 필드의 그 값 좀 보자고요. 비고 필드의 값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는데 얘는 열 너비가 좁아서 잘려서 보이죠. 해서 그때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그때 지금 우리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때 지상 층수요. 지상 층수가 우리 널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상 층수의 값이 널일 때만 지금처럼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확인했고 그 밑에 것도 보자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지금 여기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때 지상 층수요. 지상 층수의 그 값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s널 비어 있을 때 널 값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지금 여기도 전부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때 우리 지상 층수를 보니까 널 값일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전부 다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 테이블 얘는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됐으니까 이 테이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X 버튼 누르고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상 층수 미입력 확인 이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 층수 미입력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써줬어요. 그러면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자치구별로 운영 구분별로 공원 면적의 합계를 조회하는 공원 면적 조회라는 크로스텍 쿼리 얘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크로스텍 쿼리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테이블, 어떤 쿼리를 이용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쿼리 디자인 그걸로 또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됐든 두 개 이상의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써야 되는지 값으로는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자치구 별로라고 했어요. 문제 그림을 보면 자치구가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죠. 그리고 운영 구분 별로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제목을 쭉 봤을 때 공공지원자다, 조합이다, 조합 청산, 그리고 추진위원회하고 이런 데이터가 우리 이제 운영 구분별이요. 그리고 공원 면적의 이제 합계를 줘야 한다 그랬죠. 공원 면적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총 공원 면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도 이렇게 이제 공원 면적이 들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값이요. 이 값이 이제 공원 면적의 합계인데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 머리글이고 이 값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게 전부 다 행 머리글이요. 그러면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 2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총 공원 면적, 공원 면적의 합계는 공원 면적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치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정비 사업 현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해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꺼버릴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시킨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만들 때 일단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바꾸고 시작하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텍 요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크로스텝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 보고 이제 하나씩 필드를 갖다 놔주면 되겠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자치구별로 이제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니까 자치구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데이터인데 얘는 운영 구분별 그랬어요. 그러면 운영 구분이란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값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이제 공원 면적의 합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총 공원 면적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공원 면적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원 면적이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서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공원 면적이라는 거요. 공원 면적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하나 추가시켜 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지금 이 공원 면적 요거 이제 추가시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 공원 면적 이걸 이제 계산해 줄 거고요. 뒤에 있는 이 공원 면적을 가지고는 우리가 값으로 사용할 이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자치구별로 묶어서 그리고 운영구분별로 묶어서 이제 결과값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해서 자치구와 운영구분은 우리 요약을 그냥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해서 자치구별로 묶어서 표시해라. 운영구분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공원 면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되니까 얘네를 요약을 전부 다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공원 면적을 가지고는 총 공원 면적 얘를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필드명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총 공원 면적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크로스텝 이곳으로 찾아온 다음에 이 자치구는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운영 구분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총 공원 면적 얘는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공원 면적의 합계를 이제 구해 놓은 거는 우리가 값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지금처럼 크로스텝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총 공원 면적하고 공원 면적의 이제 합계는
공원 면적 필드를 이용하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해줬죠. 그때 공원 면적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실제 데이터 값이 만약에 0이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0제곱미터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들어있을 때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총 공원 면적 얘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뜨고 그때 선택 유형이 필드 속성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형식 속성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표시 예를 봤을 때 1000의 자리가 있을 때 지금처럼 1000단위 구분기호 붙이라 그랬죠. 1000단위 구분기호 붙일 때는 우리가 이제 샵, 샵샵샵 얘를 이제 써도 되고 아니면 샵, 샵샵 제로 그걸 이제 써도 되는데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샵, 샵샵 제로 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제곱미터 이 기호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 얘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M은 입력할 수 있지만 이 제곱은 이제 입력을 못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키보드로 이제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제곱미터라는 이 단위는 특수 문자예요. 우리가 이제 XX에서 특수 문자를 집어들 때는 한글 자음을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쫙 뜨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맞은 거 그거 이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글 자음에 보면 이제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미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요. 한자 키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뜨죠. 그때 맨 밑에 있는 이 보기 변경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 미음이라는 이 자음에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이 중에서 보니까 제곱미터 그 단위가 없죠. 그러면 미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역부터 찾아봐야 돼요. 기역 누르고 한자 키를 땅 하고 누르고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펼쳐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제곱미터는 없죠. 그리고 니은이요. 니은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고 그리고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가로 같은 것들이 들어 있네요. 해서 제곱미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누르고 한자 키요.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제곱미터 그 단위는 없죠. 그리고 우리 이제 리을 누르고 한자요. 한자 키를 누르고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쭉 뜨는데 지금 이제 단위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그때 우리 이제 제곱미터라는 그 단위가 지금 요 위치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 어떤 거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을 때 대부분 미음에 제일 많이 들어있으니까 미음부터 확인하고 미음에 없다 그러면 기역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특수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하는 거는 총 공원 면적과 그리고 우리가 값으로 사용할 이 두 개 필드에다가 똑같이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입력했던 거를 우리 형식 속성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면적이요. 얘도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고 형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속성 시트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자치구 테이블에 보게 되면 자치구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가 5, 6, 7 이걸로 끝나는 그 데이터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치구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고 여기 보게 되면 자치구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필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근데 자치구 코드라는 이 필드는 지금 우리 자치구라는 이 테이블에도 들어있고 정비 사업 현황 이 테이블에도 자치구 코드가 들어있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거를 이용해라 그런 지상이 없다면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하나의 필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에 있을 때는 관계 설정된 걸 보고 일족에 해당하는 그 필드를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예 지정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치구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자치구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치구 코드의 그 필드가 5, 6, 7로 끝나는 그 데이터만 조회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치구 코드라는 거는 자치구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죠. 요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 자치구 코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딱 한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오면 돼요.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5, 6, 7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는 인 연산자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거는 이제 값을 확인했으니까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아니요 누르셔도 되고 얘를 누르셔도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요 필드의 열 너비가 좁아서 크기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얘 누르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자치구 코드라는 이 필드가 있는 거죠.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write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write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자치구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와라.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그 한 글자를 꺼내 오겠죠. 그렇게 꺼내온 그 값이 5, 6, 7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 연산자로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쓰는 그 칸이 지금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인 연산자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해서 5, 6, 7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5, 6, 7 이렇게 이제 숫자만 쓸지 아니면 여기다가 5다, 6이다, 7이다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할지 그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이제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 필드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치구라는 이 테이블에서 데리고 왔죠. 해서 자치구 이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때 자치구 코드를 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로 되어 있죠.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5다, 6이다, 7이다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여서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숫자 5, 6, 7 그렇게 이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문자 5와 숫자 5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 이제 write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썼더니 앞에 자동으로 expr1 하고 이렇게 이제 붙었죠. 어차피 얘는 지금 왜 추가시킨 거예요?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값으로 화면상에 표시하려고 우리가 이제 추가시킨 게 아니죠. 얘는 그냥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5, 6, 7로 끝나? 그걸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니까 요거는 요약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 쿼리 디자인 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지정된 자치구 코드 그 필드요. 그 필드는 SQL분에서 프롬절에 나열된 그 테이블을 2 이상 참조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자치구 코드라는 그 필드는 우리의 자치구라는 그 테이블에도 들어있고 정비사업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도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치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오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자치구 코드를 얘기하는지 정비사업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자치구 코드를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2 이상을 참조한다. 그렇게 뜬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도 자치구 그 테이블의 자치구 코드 필드가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필드명 앞에다가 대괄호로 또 똑같이 묶어서 자치구하고 테이블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해서 앞에다가 테이블명을 먼저 쓰고 점 찍어주고 뒤에다가 필드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놓고 이제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글씨가 살짝 잘려서 보이는 것 같아요. 열너비 그거 이제 조정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왔어요. 자, 맨 위에 이제 제목 보니까 자치구다 하고 써져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하고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 이 데이터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값들이 다 표시가 다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로스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공원 면적 조회라는 그 크로스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공원 면적 조회하고 직접 이렇게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공원 면적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크로스 쿼리가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지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정비 사업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지역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받아서 입력받은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조회를 하래요. 조회를 해서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지역별 규모 조회 이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의 이제 일부를 이제 입력했는데 지금 여기서 성수라고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했죠. 그러면 지역이 이제 성수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으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정비구역 명칭이다, 진행 단계다, 세대수다, 규모다 이런 필드 값들만 나와 있어요. 지역은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떴죠.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역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정비 사업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얘는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추가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정비구역 명칭이라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명칭 그거 이제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정비구역 명칭이다 라고 해서 필드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이 우리 이제 진행 단계요. 진행 단계다 라고 해서 지금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진행 단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요. 그러면 세대수라는 그 필드 보니까 지금 여기 있죠. 세대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규모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비 사업 현황에서 규모라는 그 필드를 쭉 보니까 규모라는 필드는 따로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규모라는 그 필드는 정비구역 면적 이 필드의 값을 2만으로 나눈 목만큼 이 기호, 이 특수 기호를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규모라는 거는 따로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때 정비구역 면적 이 필드의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되니까 요거 이제 추가시킬게요. 지금 여기서 정비구역 면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추가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제 나타낼 때 이 정비구역 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결과값을 표시할 때는 규모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규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정비구역 그 면적 필드의 그 값을 2만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나눴을 때 뭘 구해라? 몫을 이제 구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정비구역 면적이라는 그 필드가 있죠. 이 필드의 그 값을 나눠라.
뭘로 나눠라? 2만으로 나눠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만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이 있을 때 그 값만큼 이 기호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하래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특정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때는 스트링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요. 앞에다가 이제 개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개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문자를 이제 써주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문자를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해 놓은 게 우리 이제 개수 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앞에다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계산했다. 이 개수만큼 뭐를 반복해서 표시해라? 이 특수 문자 이 기호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수 문자 집어넣을 거니까 미음하고 한자 키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지금 문제 제시한 그 특수 문자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요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개수만큼 얘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알아서 이제 반올림을 해줄 거예요. 반올림을 해서 그 값만큼 얘를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운영 구분이요. 운영 구분이라는 그 필드 값이 조합인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운영 구분이라는 그 필드를 갖다 놓지 않았죠. 운영 구분의 그 값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 운영 구분이라는 이 필드를 추가를 시킵니다. 추가시킨 다음에 조합이랑 똑같은 그 레코드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여기다가 이제 조합이랑 똑같은 걸 찾으면 되니까 조합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이제 두 번째 지상도 다 했어요. 그리고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지역별 규모 확인 이걸로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스트링 함수 그리고 라이크 연산자 얘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조해서 수험자가 판단해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해준 게 얘요. 매개 변수값 얘 이제 띄워줘야 되겠죠. 얘는 우리가 이제 지역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반달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데이터들만 나오지 지역이 안 나오잖아요. 해서 지역도 우리가 갖다 놓고 매개 변수 값을 띄워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 그것만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란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주고 얘를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죠. 만약에 성수 이 두 글자를 입력했을 때 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요 메시지 창에 있는 거 얘요. 얘를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똑같이 지역에 한 칸 띄고 일부를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까지 똑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뜰 거고 그때 성수 이 두 글자를 내가 입력하게 되면 이 지역이 성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지역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반달했죠. 일부를 이제 입력 반달했으니까 이 성수라는 이 두 글자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맨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 성수가 어디에 있든 얘가 이제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성수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요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별표를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성수라고 입력하게 되면 성수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능 문자를 쓸 때 우리는 이제 라이크 연산자 그걸 이제 써줘야죠. 얘는 이제 성수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한 거고 만약에
성수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다가 맞는 문자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지역의 일부를 그냥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수로 시작하는 끝나는 그게 아니라 성수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맞는 문자 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내가 입력한 그 성수 이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역의 일부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 창과 문제 그림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면 돼요. 그때 띄어쓰기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문제 그림에 성수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성수 똑같이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때 요런 이제 필드 열 너비 고고지에 조정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진행 단계도 더블 클릭, 세대수 더블 클릭, 규모도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운영 구분, 지역 전부 다 이제 더블 클릭이요. 여기 봤더니 우리 이제 아까 두 번째 지상에서 운영 구분 그 필드의 값이 조합인 그 레코드만 표시를 했죠. 그 레코드만 이렇게 이제 조회된 거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요. 지역도 우리가 성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더니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성수동인 거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온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결과값들이 표시가 될 때는 이 두 가지는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게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보자고요. 정비구역 명칭이다, 진행 단계다, 세대수, 규모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다 똑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성수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이다 라고 해서 이곳부터 시작해서 장미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다 라고 해서 요만큼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다 해서 요만큼 이제 나왔고 그리고 맨 밑에 관리 처분 인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리고 282다 1310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규모 보니까 여기 이제 한 개 표시됐고 맨 밑에도 한 개씩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이제 4개가 표시가 됐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7개 그리고 6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0개의 특수 문자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확인해도 6개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가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여기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필드의 그 값은 화면상에 표시가 안 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얘네 두 개는 체크 표시를 그냥 이렇게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러면 성수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작성한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쿼리 꺼버리고 저장하고 끝내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지역별 규모 조회 그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얘는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그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테이블 만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떴고 그때 새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 지상에 보면 우리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지역별 규모 확인 이걸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 이름을 여기다가 그대로 써줘야 돼요. 문제를 막 푸는데 정신없이 막 풀다 보면
테이블 이름 쓰는 곳에다가 쿼리 이름을 막 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이름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지역별 규모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명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쿼리의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켰으니까 얘 실행시키자고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역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성수 두 글자 이제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6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역별 규모 확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쿼리도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역별 규모조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지역별 규모조회하고 이렇게 쿼리 이름을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테이블 작성된 거 있죠?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글씨가 잘리니까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글씨가 잘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문제 그림과 다시 한번 더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테이블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개의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아까 우리 4번 문제 풀 때 우리 제곱미터 그 단위 이제 입력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특수문자 입력할 때 미음이 없으면 다른 자음에서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문제를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